2020년 3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1개월의) 긴 시간 끝에 마침내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었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했던 힘겨운 시간, 우리 모두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들 같은 경우요. 이마북은 23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입니다. 지금은 다양성 영화를 국내에 상영하는 배급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마북과 함께 한국에 온 이주민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코로나를 견뎌왔는지, 그리고 어떤 힘든 점이 있었는지 들어보려고요. 한국 속의 낯선 풍경인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 앞. 현재 라마단 기간으로 저녁까지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첫 끼니를 먹기 위한 무료 급식표를 받기 위해 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 명에게 코로나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조금 하나는 문 닫고 하나는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여행업은 거의 안 됐습니다. 캘가시라는 저기 월세 못 내서 가게 세 군데로 문 닫고. 마북은 이주민 자원봉사단체에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베트남 이주민에게 예방접종을 가이드해주는 것에 동행하였습니다. 이 병원은 이주민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소문이 난 곳인데요. 의사 선생님께 현재 상황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여기 와서 진료를 받는 건죠? 그 오미크론 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주민들은. 왜냐면 이제 공장에 보통 계시고 일하시다 보니까 고분이 확진되면 일주일 동안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는 거를 꺼려할 수 있죠. 분들 다 그냥 코로나 증상이 있다고 근데 실제로 병원에 안 가셨대. 그러니까 증상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면 분명히 확진될 것 같으니까는 아예 안 보내신 거지. 약간 증상이 심한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약도 여기서 진료를 못 봐버리면 진료도 그러니까 약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버틴 거죠. 그냥 주변에 그런 분 너무 많다고. 근데 병원에 못 갔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셔서 실제로 병원 이용 못 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게 하거나 코로나 걸렸는데 뭐 가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고 뭐 일주일 격리해야 되는데 약도 먹어야 되는데 약도 못 사러 가게 하고 저도 가끔 뭐 약 사주고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회사에서 밖에 나가지 마. 제가 먹을 거리라도 사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갖다 주셨으면 괜찮은데 회사에서 그것도 안 갖다 주시고. 공장에 CCTV 있잖아요. 카메라 있잖아요. 공장에서 못 나가겠어. 누구 밖에 나가서 야 어디 가? 사장 전화했다가 공장에 가라고. 거꾸로 그 공장 사장님이 넌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지고 자가격리 어디서 했는지 알아요? 웃기는 거. 그 공장에서 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이런 사별들 많아요. 심해. 이런 거 보면은 가끔 웃음이 나와요. 많은 공장의 기숙사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측의 강요가 많았지만 간혹 감염이라도 된다면 더 큰 혐오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역의 이주민 커뮤니티들이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시행됐던 공적 마스크 제도 기억하세요? 마스크 대책 알아봅니다. 국에서 한 사람당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도록 물량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서서라도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주민 분들이요. 줄을 쳐가지고 거기까지 도착했는데 저는 마스크는 구매하지 못해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미등록 친구들이나 수요비자 있는 친구들 마스크 구매하지도 못했어요.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주민등록증 있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마스크 가지러 갔다 와야 되는데 약국에 갔다 못 가게 했어요. 그러면 한두 시간 일 못하니까 어떤 공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반장님만 빡 서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 한 명도 막 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제한을 두고 가격을 통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갔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게 아쉬웠던 거죠. 사실은 후에 장애인, 노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조금 발빠르게 보충이 된다기 위해서 이주민들, 특히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경우는 대응이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한 이주민 지원센터에 쌓여있는 수많은 마스크들. 현재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의 후원으로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해요. 이제 이주민 친구 중에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연락이 오면 그곳에 생필품과 약과 마스크와 항원 키트를 갖다 드리고 있어요. 여긴 진접에서 우리 제일 많이 해놓은 거 코로나 시대 마스크.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누가 어떤 필리핀 젊은 부부가 들어가지고 거의 1년째 그렇게 많이 못해. 다양한 이주민 지원 단체와 이주민 활동가들이 협력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주회의라고 있는데요. 회사 지금 또 산꼭대기예요. 내려오기가 더 힘들고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요. 돈도 안 주고 힘든 시키고 얘가 거기서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지겠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빠질 수는 없어요. 우리 법적으로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가셨어요. 못 가게 했어요. 근데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하루 지나지 않고 다음날 일 시켜요. 지금도 못 가게 해요? 응. 마북은 어렵게 연락이 닿은 주혜를 만나러 갔습니다. তো করোনার কিভাবে কাটাইছো তুমি? তোমার কাছে কেমন এই দিনগুলো কেমন ছিল? করোনা আমার মানে হোল লাইফের জন্যই অনেক বড় একটা মেমোরিজ হয়ে থাকবে। বিকজ গত বছর এই করোনাকালীন সময়ের মধ্যেই জুলাই 28-এ আমার আব্বা মারা গেল। আব্বু স্ট্রোক করে মারা গেছে আর কি। বাবা মারা যাওয়ার দিন থেকেই মানে আমার মাথায় এটা চলে আসলো যে আমি এখানে কোনোভাবেই থাকতে পারবো না, আমাকে বাড়ি যেতেই হবে, যে কোনো কিছুর মূল্যে হোক, যে কোনো কিছু দিয়ে হোক আমাকে বাড়ি যেতেই হবে। সেই দিনই হচ্ছে যে আমার কোম্পানির যে বস, আমার মালিক, তাকে বলা হলো যে আমার তো দেশে এত বড় বিপদ হয়ে গেছে, আমার বাবা হচ্ছে মারা গেছে, আমার ফ্যামিলিতে হচ্ছে যে 3 জন মহিলা মানুষ, সো আমাকে যেভাবে হোক আমাকে বাড়ি যেতে হবে, বাসায় আমাকে যেতে হবে, যে আমি তো বাড়ি যাব, আমাকে বাড়ি যেতে হবে, আমাকে একটু দয়া করা হোক, আমাকে ছুটি দেওয়া হোক, আমাকে ইমার্জেন্সি ছুটি দেওয়া হোক। সো উনি তো কিছু বলে না, চুপচাপ শুনছেন। আমার মালিক এমনই একজন ব্যক্তি যে ওই পর্যায়ে এতটুকু তো সহানুভূতি তো আমাকে দেখায়নি, বরঞ্চ কোনো রেসপন্স আমাকে করলো না। উনি আমাকে বরঞ্চ কী করে বসলো, উনি আমাকে ভয় দেখিয়ে বসলো। বাবা মারা যাওয়ার যে ধাক্কাটা, কিংবা বাবা চলে গেল দুনিয়া থেকে, আমি তো তাকে দু চোখ দিয়েও যেমন দেখতে পাইনি, আমি
আমি কিছুই করতে পারিনি তার জন্য। 여전히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한국의 고용허가 제도는 고용주가 이주민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주엘같이 본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도 없게 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여섯, 둘, 셋. 코로나가 한풀 꺾이며 이주민들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활동이 점차 활기를 띄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한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그렇기에 고향을 떠나 세계의 많은 나라 중 한국에 온 것이기도 하겠죠. 뭐 백신은 어떻게 맞아야 되냐, 뭐 저 몸이 아픈데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이런 문의 전화들이 오면 자기가 일하다가도 전화를 받아서 통역해주고 알려주고 안심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한 건 공공기관이나 보건소나 이런 전문 인력이 아닌 똑같은 이주민 노동자들, 그 봉사단들이 역할을 해줬고요. 이 동포단체에서 서로 전단지라든가 이런 단체장들 회의를 통해서 동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과 달리 우리가 한번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보자. 교육이든 결혼을 오신 모든 이주민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에서 모든 사람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국 사람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실력으로 한국 사람도 아마 우리한테 그 정도 도움이 갚아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어요. 이제 지내면은 같이 있으면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얘네들 이거 특별한 것도 있네. 얘네들 공부하는 애들도 있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면서 그때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인과 이주민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 내국인과 이주민을 나누곤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지금 한국에 더불어 살면서 코로나를 함께 이겨낸 친구들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와. 알겠어요? 안 돼, 안 돼. 가자. 아들이 학교에서 이게 죽어가지고 아빠 올 때 선물 하나 가져와요 라고 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3년이죠. 3년.